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특검은 통일교 관계자의 휴대전화 속에 있던 1억 원 관봉권의 사진을 제시했는데 이 증거가 결정적이었습니다. 특검 출범 이후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건 처음입니다. 구민주 기자입니다. 법원이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특검 수사 이후 현역 의원이 구속된 건 처음입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20대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혐의를 뒷받침할 여러 물증을 확보해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권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며 구속 직전까지 거듭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참담한 심정입니다. 문재인 검찰의 수사가 거짓이었듯이 이재명 특검의 수사도 거짓입니다. 구속영장 발부에는 특검이 제시한 1억 원 상당의 현금 사진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검은 어제 영장 실질심사에서 한국은행 관봉권 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권 의원을 만나기 직전 윤 씨 부인이 찍은 겁니다. 권 의원은 구속 직후 SNS를 통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정치 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반드시 무죄를 받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의 신병이 확보된 만큼 통일교의 불법 정치자금 수사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구민주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특검이 확실한 물증으로 판단한 내용들을 차례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특검은 통일교가 권성동 의원에게 한국은행 관봉권 형태로 1억 원을 전달한 단서를 잡았습니다. 당일 오전에 통일교 관계자가 찍어놓은 사진이 핵심 근거였습니다. 윤정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특검은 국회에 제출한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에서 통일교 관계자가 찍은 현금 사진을 핵심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의 부인인 이모 씨의 휴대전화에 있던 1억 원의 현금 사진을 확보한 겁니다. 이 씨는 당시 통일교 재정국장으로 사진은 2022년 1월 5일 오전 10시 무렵에 찍혔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권성동 의원을 여의도 중식당에서 만나기 2시간 전쯤이었습니다. 종이 상자에 담긴 현금은 4-5뭉치로 나뉘어 각각 포장이 돼 있었고 띠지들로 묶여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 결과 특검은 사진 속 현금 포장을 분석해 한국은행의 관봉권 형태였다는 단서를 잡았습니다. 통일교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건넸던 5천만 원의 관봉권 사진도 특검 판단에 힘을 실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씨의 5천만 원은 한국은행 띠지로 묶여 역시 종이 상자에 담겨 있었는데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포장돼 있단 겁니다. 특히 두 자금 모두 윤 전 본부장의 부인인 이 씨가 관여돼 있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권 의원은 지난달 특검에 출석해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윤영호 본부장한테 대선 전 정치자금 1억 원 받은 적 있으십니까? 여러 번 밝힌 바와 같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금품을 수수한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고 특검에 진술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특검이 제시한 또 다른 핵심 물증은 다수의 문자 메시지입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이 보낸 것들인데 그 시점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JTBC 취재에 따르면 여의도 중식당 만남 직후 권성동 의원에게 후보님 위한 대승적 결단에 큰 찬사를 드린다고 보냈습니다. 일주일 뒤엔 동석자에게 그날 권에게 신뢰할 수준으로 지원했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김지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이 권성동 의원과 여의도 고급 중식당에서 점심을 함께한 2022년 1월 5일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점심 식사 직후 권 의원에게 보낸 문자를 1억 원 전달의 핵심 물증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헤어진 직후로 보이는 오후 3시쯤 후보님 위한 대승적 결단 큰 찬사 드린다고 보냈습니다. 오늘 드린 것은 작지만 후보님 위해 요긴하게 써달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난 오후 4시 반 무렵 후보님과 총재님 한 번 뵙게 하면 좋겠다라고 또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날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만남을 주선하려 한 걸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이 문자에 권 의원은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중식당 만남으로부터 일주일 뒤인 1월 12일 점심 동석자였던 윤정로 당시 세계일보 부회장에게 일단 권에게는 그날 신뢰 수준에서 지원을 했다라고 보냈습니다. 동석자에게 그날이라며 현금 전달한 날을 분명히 하고 지원이라는 돈의 목적까지 표현한 겁니다. 특검은 이 문자가 하는 관봉권 형태의 현금 사진 그리고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 등과 함께 1억 원 전달의 핵심 물증으로 보고 있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권성동이 드디어 구속이 됐습니다. 우리 조성원 작가님의 예측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저는 왜냐면 제가 고발사주 5적 정도를 이렇게 얘기하면 윤석열, 김건희, 권성동, 장제원 뭐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뭐 국정원과 뭐 연계됐다고 하면서 허위 이제 소문을 퍼뜨리고 뭐 저 공격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다 뭉개고 그 집권을 하고 그다음에 나라를 말아먹은 그 오적들이 있는데 다 갔어요, 하나씩. 정말 한 분은 저 세상 가시고 다 이제 3명을 그래서 단 2명 남았거든요. 2명. 네,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한 명 이철규 님도 계시고 뭐 윤왕동 그분도 계시고 막 그때 그렇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제가 고발사주 때부터 계속 그 이름을 적고 계속 했던 그분들이 결국은 이 건진법사 뭐 이러고 통일교 오만 이 나쁜 짓에 또 제일 앞장서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낌에 그 당시에도 그 윤석열, 김건희 다음은 권성동이다라고 제가 단언을 했는데 한덕수 기각 후에 이제 권성동 오늘 구속돼서 참 다행이고 또 하나는 이제 어제 이제 보도 중에서 이제 관봉권 사진을 또 이제 제출을 했다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권은 관봉권으로 망하는 것 아니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소식인지 지금 JTBC 단독인데 권성동 만나기 직전에 찍힌 관봉권 형태 1억 사진이 있었다.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그렇죠. 어쨌든 이제 법원이 밝힌 구속 사유가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인데 이 특검이 권성동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증거인멸 쪽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어요.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이 뭐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뭐 보좌관 휴대폰으로 윤영호 씨와 접촉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진술을 맞추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 좀 이런 점들을 많이 강조를 했는데 그런데 권성동 의원이 어제도 영장 심사에 나와서 도를 받은 바 없다 이렇게 단언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때 이제 특검이 제시를 했던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증거들이었는데 이 윤영호 씨가 권성동 의원에게 이제 돈을 건네주면서 돈 사진도 찍고 큰 거 한 장 서포트 메모도 적고 지인에게 문자도 보내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증거들을 다 그렇죠. 지금 뇌물 사건에 이렇게 증거가 많은 경우도 흔치가 않은데 권성동 의원이 그 자리에서 그걸 부인을 했다가 이제 구속까지 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게다가 이제 가장 이제 특검에서 어제 권성동 구속 심사 과정에 내놓았던 것이 바로 이 관봉권. 윤영호가 찍었다는 그 사진 속 그 현금에 그것도 이제 관봉권으로 묶여 있었다라는 거여서 이게 너무 이게 이상해요. 아니 통일교 측에서 준 돈인데 그게 왜 관봉권이었을까? 이 연결고리가 좀 이어집니까?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던데. 잘 안 되죠. 원래 그 민간인들이 손을 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가거나 아니면 이제 그 공공기관에서부터 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 돈 전체적으로 이것을 이제 통일교가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에 줬으면 모르겠는데 통일교가 권성동 의원에게 준 게 관봉권으로 묶여 있었다. 그러니까요. 이게 굉장히 좀 잘 납득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저도 납득이 안 갑니다. 저는 어제 제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사실 이런 주요 사이비 종교들 이제 어떤 그 사람들이 이런 관봉권이나 이런 사실상 굉장히 권력적인 돈인 거죠. 여기 접근을 굉장히 잘 되어 있다. 체계가 잘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신권을 요즘에 찾는 것도 되게 힘들거든요. 신권 바꾸러 가는 것도 가끔 이제 뭐 저도 이제 기분 때문에 이제 이렇게 신권을 하면 수표 외에 이제 5만 원권을 신권을 정말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은행이나 조폐공사나 어디 간부들이 분명히 이제 통일교의 주요 이제 이 어떤 멤버십 아닌가라는 생각을 어제 문득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유독 지금 관봉권, 그러니까 남부지검 건진법사도 관봉권, 그다음에 뭐 권성동도 관봉권, 그러니까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 돈에 그 사실 뭐 눈이 있어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또 이름 있어 뭐 돈에 뭐 있어라고 하지만 있는 돈이 왔고 거기 그 또 그 꼬리를 잡혀서 지금 다 이제 하나씩 다 들어가는 입장이다 보니까는 참 권력 그러니까 좀 이런 식으로 관봉권을 되게 좋아한 것 같아요. 결국 이 문제는 통일교가 지속적으로 뭐 어떤 이제 뭐 공공의 영역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정권 뭐 이게 모든 정권들을 통틀어서 계속 커넥션을 유지해왔던 거 아닌가, 그 영향력을 이제 정치권에서 계속 행사했던 게 아닌가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권성동에게 관봉권을 줬다는 이 시기는 일단은 뭐 문재인 정부 시기였었던 거고, 그러니까 통일교가 지속적으로 관봉권을 본인들이 구해와서 이렇게 저렇게 뿌리고 다녔다라는 얘기인 거니까 건진법사에게 갔던 관봉권도 이제 통일교에서 흘러왔다 뭐 이런 의혹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통일교가 참 교세가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 관봉권이라는 것들이 전 약간 종교적인 약간 좀 약간 무결하잖아요. 그 관봉권이. 아니, 그래서, 왜냐면은 관봉권 1억 6,500만 원이 그냥 현금이나 박스를 받으면 사실 그게 얼른 왜 빼쓰고 이럴 수 쉬운데. 언박싱처럼 새 상품. 그렇죠. 새 상품에서 약간 이렇게 약간 전시용. 그리고 나는 관봉권을 받는 사람이다. 이런 과시용.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건진법사도 사실 2024년까지 그 돈을 절대 훼손하지 않고 계속 이제 유지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현금이 그 수많은 현금이 막 다 나온 게 아니에요. 뭐 집에 5억을 쌓아놨는데 1억 6,500만 원만 이제 관봉권이다. 이러면 뭐 딴 돈 쓸 거 있으니까 이런데 그게 아니라 이 현금 나온 다발이 다 관봉권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권성동도 관봉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아무 손도 안 탄 굉장히 이런 거에 좀 집착하는 느낌이 있어요. 저는 약간 김건희도 그렇고 그 관봉권에 대해서 약간 집착증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자, 지금 이 권성동 구속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다고 저한테 얘기해 주셨는데. 아니 뭐 할 말씀이 많다기보다 한 학자가 자기 셋째 아들하고 법적 소송을 붙었습니다. 윤석열이 집권하기 직전에 말이죠. 법적 소송을 오랫동안 하다가 셋째 아들 문영진이가 이겼어요. 고속도로 터미널 그쪽에 있는 센트럴 그쪽하고 아마 여의도의 그 국제금융센터 이 빌딩을 한 학자가 모두 잃었습니다. 졌어요. 아들한테. 셋째 아들한테 지고 셋째 아들이 막 영적인 원수다 할 정도로 자기 엄마를 저주합니다. 아들들이. 친아들이죠? 아들들이. 왜냐하면은 아버지가 자기한테 주는데 엄마가 빼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통일교의 모든 것을.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걸 돌려받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정치권에 기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권성동이하고 김건희가 시야에 딱 들어왔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래프 목걸이도 주고 뭐도 주고 이러면서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또 뭐가 터졌습니까? 아베가 죽었잖아요. 아베가 총살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들어오던 약 4조 6천억 정도 되는 헌금이 위험한 거예요. 헌금이 안 들어오거나 절반만 들어오거나 10분의 1만 들어오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종교 해산 관련 재판이 20까지 진행 중에 있죠. 일본에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도쿄 특검이 이거를 도쿄 지검이 가장 잘 안다. 통일교에 대해서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예요. 김종대 의원이 전 의원이 자꾸 얘기하죠. 또 통일교에 대해서는 도쿄 지검에다 물어보면 된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한학자 총재가 이제 어떻게 돼요? 자꾸 이제 궁지에 몰리게 되는 거죠. 궁지에 몰리게 되면서 어떻게든 김건희를 꼬셔라. 김건희를 구워 삶아라. 그 가운데 역할을 하는 사람, 한학자하고 김건희가 직접 만나긴 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교가 아니잖아요, 종교가. 사이비 종교 취급을 받고 있으니까 가운데 한 명을 세웠다. 그 가운데 한 명이 누구겠습니까? 권성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독생녀라고 아무 아버지도 없이 태어난 자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6.25도
그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미국이 왔다고 유엔군이 38개국에서 다 간부 혹은 병사를 보내가지고 그 한국을 구원했다라고 주장하는 한학자가 어떻게 해서 특검의 이런 거에는 그 신통력을 발휘하지 못하느냐. 예. 예. 참 그 우스운 일입니다, 이게. 그 한학자가 출석을 했네요, 오늘 오전에. 네, 오늘 아침.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느냐면, 온로비 특검 때에, 여러분 2000년에 그 온로비 특검을 생각해 보십시오. 온로비 특검 때 최원석 신동아 그룹 회장 부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뭘 물어보면 전부 다 뭐라. 아우, 죄송합니다. 몸이 아팠어. 그 딱 한학자가 오늘 딱 그러고 갔어요. 제가 몸이 아팠어. 내가 아파서 그렇다. 수술 받아. 하루 만에 수술을 한다고? 85세가 애를 14명 낳은 여자가 85세가 하루 만에 수술을 하고 그래 이래가지고 뭐 지발로 걸어 들어간다고 이거 어쨌든 부축을 한다 치더라도 어제 제가 카톡으로 우리 최지은 앵커님하고 얘기한 최지은 앵커님이 휠체어를 타고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전망을 그렇게 했는데 뭐 그것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뭐 다행히. 예, 그러니까 뭐 휠체어까지 들어왔으면 막 진짜 누가 발로 차든지 뭐 수가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한학자의 완벽한 연기다. 예. 그냥 죄송합니다. 몸이 아팠어. 이게 딱 2000년에 온로비 사건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그때 그 모습이 데자뷰가 된다. 예, 그렇죠. 그때 김영철 씨, 개그맨 김영철 씨가 죄송합니다. 몸이 아파서 이거 흉내 내가지고 아주 떴죠. 죄송합니다. 몸이 아팠어. 진짜 웃겼어요. 예. 그 권성동 의원은 이제 구속이 됐으니 앞으로 남은 여죄까지 좀 낱낱이 이 건 뇌물 하나 받은 건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그 부분까지 좀 밝혀져야 되고. 내란 직후에 비대위원장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내란 그러니까 직전 직후의 관계도 굉장히 많이 관여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 아마 누구죠? 저 국민의힘 의원들이 굉장히 속이 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뭐 불체포 특권을 이제 포기하는 퍼포먼스까지 했는데, 그렇죠. 또 이제 근데 또 구속이 이제 확정이 되자마자 페이스북 글을 올렸어요, 바로. 그러면서 뭐 민주당 편이다 뭐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정치 보복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정치 탄압이다 얘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내란과 자기가 부패했던 그 범죄를 저질러서 구속이 된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 정도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심지어 한학자 총재를 직접 이렇게 절까지 하고 갔는데 봉투 하나 1로 끝이지 않을 것이다. 전 뒤에 자리가 있을 것이다라고 늘 주장을 했었는데 이 정도의 어떤 범죄나 이 정도의 부패는 저는 내란 전후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꽤 많이 비슷한 유형의 어떤 범죄를 저질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특검 수사의 방향이 지금 이제 현역 의원들로 넘어오고 있고, 그것이 이제 오히려 확대가 되고 또 이제 한 명 한 명씩 전부 다 이제 구속을 시키면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총리도 이번은 아니더라도 저는 추후에 순서가 바뀌어서 그렇지 저는 추후에는 다시 어떤 보강을 하거나 어떤 정황들이 더 이제 정리가 되면은 저는 한덕수 총리도 피해가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원들이 최소 한 7, 8명 더 구속되지 않을까. 다음 2호는 누구로 전망하시나요? 저는 지금은 오히려 종교인들이 좀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겠나. 그런. 아니 어제 한두잔이 유튜브인가 거기에서 권성동 그 영상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짤로만 봤는데 권성동 의원한테 1억 줄 테니까 나한테도 절해라. 진짜 저라면 어떡하려고. 나한테도 절하라고. 자기가 1억 줄 테니까 절하라고.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크셔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쩌렁쩌렁하게. 권성동 속으로 무슨 생각했어요? 절해야 되나? 제가 이제 경축 이래서 이제 권성동 구속 이렇게 이제 글을 올렸더니 그 현장에서 밤새 있었다고 12시 넘어서까지 있었다고 이렇게 막 어떤 제 이렇게 뭐 SNS를 보신 댓글들로 막 이때 이랬고 하면서 정말 근데 오히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윤석열 김건희 구속만큼이나 정말 통쾌하고 너무 이렇게 바랬던 일이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강릉 쪽에 비가 많이 오나 봅니다. 권성동이 구속되고 어떻게 딱 하늘에서 알고 비를 내려주는지. 피해는 없어야 된다는 거. 맞아, 피해는 없어야 됩니다. 잘 대비하시고. 끝으로 시간이 많이 없어서 또 주제를 많이 못했는데
나경원은 결국 간사가 안 됐어요. 법사위에서 간사가 안 됐고. 근데 이제 어제 또 뜨겁게 곽규택 의원의 그 발언 있죠. 폐륜 발언에 대해서 지금 뭐 벌써 표정이 좋지 않은 우리 배 선생님. 네, 아주 안 좋습니다. 예, 어떻게 저는 이거 길게 논평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인간 이하의 발언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쓴다는 건 이건 조금 우리가 그렇죠. 아깝다. 그래도 한 말씀씩만 해주신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한다라는 점에 있어서 곽규택은 정말 모범 사례입니다. 곽규택은. 예. 그러니까 저거 형 곽경택도 있고, 예. 저거 저 누나도 있고, 저거 형부 처남 매형도 있고, 네. 영화계에 다 거물들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곽경택이라고 하는 애가 유상범의 옛날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유상범이가 유호성이 저거 그렇죠. 형인데 온갖 예. 그리고 저기 그 누구야 과학기술부 장관의 동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모든 어떤 형제 뭐 자매 모든 사람들한테 욕을 들어 먹을지언정 예. 저거 자식들 일남일녀가 있어요. 곽경택이도 저거 부인도 있고 저거 마누라도 뭐 욕 먹고 저거 아들도 욕 먹고 저거 뭐 딸도 욕 먹을지언정 나는 지금 당으로부터 부여받은 나경원 간사라는 이거를 무조건 관철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정말 모범적인 사례다. 그런데 배워서는 안 된다. 네, 배워서는 안 된다. 왜? 그렇죠. 아니 어떻게 박지원 그 의원을 보고 그쪽 사모님은 뭐 하세요? 라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걸 몰랐겠습니까? 예. 당연히 다 알죠. 얼마나 박지원 그 책도 의원이 냈어요. 책도 내고 방송에서도 많이 언급하고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우리 마누라는 죽었지만 이러고 많이 언급하고 이런데 지가 왜 몰라요 그거를 모르는 거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돼 알지만은 말을 했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남편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박지원 당신 사모님은 지금 뭐 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욕을 해. 그러니까 뭐 자기의 검사 선배인 하늘 같은 대선배인 그 박균택 의원이 제발 사람이 좀 되라고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추미애 의원이 윤리 재속감입니다. 너무 심하셨습니다.까지는 그래도 돼. 장경태가 막 뭐라고 하는 거 그건 웃겨. 그런데 어떻게 돼? 박균택이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떡하지 이거? 라고 얘기하다가 이건 빨리 사과하는 게 직직해. 선배님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에라이 근데 나쁜 놈 그 새끼야. 사과했을 때 잘 보시면 악수를 그냥 하거든요. 예. 너무 그냥 등떠밀어. 나 그냥 이걸로 퉁쳐금 내 사과할 테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저는. 여기서 이거라도 안 하면은 지가 죽겠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사과를 하고 나서 박균택도 툭 쳐줍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나가요. 예. 그거는 박지원 의원한테 물론 사과를 해야 되겠지만 민주당 법사위 더 나아가서는 그걸 다 보고 있던 국민들에게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뒤로 아무 말도 없지 않습니까? 저 너무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어제. 보면서. 저는 예. 이게 저는 이제 뭐 박지원 저희 당 대표 때 제가 최고위원을 같이 해서 그 돌아가실 때도 이제 저도 이제 빈소를 그 한 이틀 가 있고 그다음에 그 병문안도 이제 가서 살아 계실 때도 갔고 했었는데. 참 이 곽규택 의원은 이런 것 같아요. 뇌를 빼고 법사위 들어온다. 뇌를 빼고? 뇌를 이렇게 거기 냅두고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막 그러니까 헛소리를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는 저는 그 박지원 그 의원님한테 이렇게 당신 부인은 뭐 어떻게 이렇게 하는 그 순간 자기 실수인 거 알았을까? 이미 근데 질렀는지. 시옷 비읍 이렇게 하면서 큰일 났다 라고 하면서 왜냐면 그 끝에 시옷 비읍이요? 비읍 시옷이에요. 시옷 비읍. 그러니까 막 그 안절부절해요. 근데 그러니까는 그때 또 기세를 밀리면 안 되는데 그렇죠. 이거는 자기가 더 가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왔는데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요. 안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못났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검사라서 그래.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 이해동 검사는 인사는 잘해요. 눈 동그랗게 뜨고. 눈 동그랗게 뜨고 자꾸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그 나경원 그 간사 부결은 이제 계속 표결로 대응할 거예요. 그럼 계속 부결이 될 겁니다. 이게 아마 안 올라가지 않나요? 이제 못 올리죠.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게 이제 뭐 일사부재위에 대한 그 어떤 의사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법사위에서 이 나경원 간사라는 거는 표결로 붙여서 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뒤에부터는 아마 이 구형이 됐고 이제 남부지방법원에서요 이제 그 구형이 됐고 이제 또 선고가 나올 거 아닙니까? 뭐 그런 대응으로 하고 또 이제 특검에서 권성동을 이제 구속시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경원도 그렇죠. 전화 받았잖아요. 전화 받았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오늘 그 누구죠? 그 국민의힘에서 권성동 의원 끝나고 이제 다들 이제 심각하게 차담회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더 앞으로 수사가 강력하게 이제 닥쳐올 것 같고 한데 이제 나경원 법사위 간사를 이제 뭐 계속 그걸로 어떻게 대응하다가는 다 죽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정상근 기자 끝으로. 네, 저는 저게 지금 국민의힘이 처해 있는 현실을 그냥 고스란히 반영해 준다고 보는데 어쨌든 좀 뭐랄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의 대부분 TK나 PK 그 이른바 이제 좀 그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는 곳에서 당선이 돼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굳이 중도층이나 아니면 좀 확장해서 영역을 넓혀 나가야 될 가능성을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최대한 자기가 지지층에게 어필할 수 있는 방법 혹은 그 지지층으로 구성된 이 당 안에서 본인이 다음 공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세게 싸워서 내가 마치 좀 이렇게 뭔가 말로 이기는 것 같은 좀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를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뭐 송원석 원내대표가 뭐 본회의장에서 했던 발언들 그 이후에 또 김재현 최고위원이 또 최고위원회에서 했던 발언들, 그 다 뭐 대구나 경북에서 출마를 노리는 분들의 그런 좀 발언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국민의힘의 그런 현실이 이 상황을 만들어냈고, 뭐 다른 말이고 다른 방식이겠지만 똑같은 일들은 아마 계속해서 내년 지방선거 다음 총선 때까지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까. 네. 우리는 그런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요. 찌질하다라고 합니다. 저는 다 잡혀가지 않을까요? 다 잡혀갔으면 좋겠다. 찌질하다. 그 한마디로 오늘 딱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